안녕하세요 여러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두근두근하는 주제, 바로 독립할 때 꼭 필요한 이사 관련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간 여러분도 독립된 생활 공간을 꾸리게 될 순간이 오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선생님도 사회 초년생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정답인지 딱히 모르겠어 라는 애매한 기분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문제여서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저보다는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까지는 경기도 안산에 살았고요. 대학교를 서울로 다니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 근처 몇 군데 지역을 정해두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편하게 앉아서 집을 볼 수 있는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리 아프게 안 돌아다녀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직접 발품을 팔며 그 지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어플에는 집이나 방을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물건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장점만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기서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지, 자리 잡은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살게 될 지역까지 좀 지금 사는 곳과 거리가 있어서 많이 가볼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지도 앱을 이용해서 그 근처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리뷰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은 오잖아요. 어플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주의점은요, 어플에서 본 바로 그 조건에 그 집을 계약하기는 어려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만의 원칙이나 조건을 정해두고 부동산을 방문해야 합니다. 내가 독립할 공간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 중에 집을 구하는 데 쓸 돈을 정해야죠. 전세인지 월세인지, 혹시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은 없는지를 미리 알아보고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알맞은 대출 지원이 있는지도 찾아보세요. 두 번째, 부동산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조건인데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미리 쭉 적어보세요. 집 중에는 집 주인의 사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집도 있어요. 게다가 부동산은 계약을 하고 나면 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내가 집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정입니다. 이사할 일정부터 집을 고르기 위해 보러 다니는 일정까지 나에게 맞추어서 대략적인 계획을 잡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건에 맞는 집이 여러 곳 있다고 같이 보러 가자고 합니다. 아마 부동산 직원분이 집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바쁘게 하면서 집이 비어 있는지, 지금 볼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볼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때는 지도 어플을 켜고 부동산이나 전철역 등, 그러니까 기준점이 될 만한 위치를 정해 놓으세요. 이동할 때마다 체크를 해두면 몇 번째 집이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 그리고 주변 환경도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계약 전에 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것을 다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는 손님이니까 조심스럽게, 하지만 내게 필요한 정보는 최대한 얻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정보들 중에 변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변기물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수화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 바로 곰팡이인데요.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곰팡이는 주로 어디 피냐면 짐이 벽과 닿아 있는 부분에 많이 피고요. 벽의 모서리와 천장이 닿는 부분,
혹은 현관문 주변이 젖어 있다면 곰팡이가 필 확률이 높은 집입니다. 창틀도 여러분이 챙겨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외에도 내가 챙겨야 할 조건들은 작게 메모해서 모두 확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 집을 보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그 조건에 동의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집 전체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 도배나 장판 같은 것은 집 주인분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것이 쓰기 어려운 정도인지 더 써도 되는 정도인지 이거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임차인이라고 권리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집을 잘 쓰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요. 도어락 속에 건전지 혹은 전구 같은 것을 소모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소모품은 살고 있는 사람이 고쳐야 합니다. 새 들어 사는 집에 벽에 페인트를 칠해버리거나 문짝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한 일이라면 계약이 끝나고 그 집을 나올 때 모두 원상복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계약을 하는 순간이 올 텐데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의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이란 이 집의 소유에 대한 권리들이 정리된 문서인데요. 내가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넣었지만 나보다 먼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상에 표현돼 있다면 혹시나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보냐면 부동산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나에게 집을 보여주고 집주인처럼 소개해준 사람이 정말 법으로 이 집의 주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 자, 세 번째는 계약서를 쓸 때 꼭 지켰으면 하는 부분을 특이하게 넣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금액, 기간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내가 합의한 약속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단, 근로계약서처럼 법을 넘어서는 약속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집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 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독립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계약서, 돈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집이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아닌 휴식을 취하고 나를 보호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안녕!